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테넥스 미디어의 트레이더 송입니다. 10년 만에 올까 말까한 자리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산시장이라는 것은 경기 침체가 한번 와야 폭락을 하고 그 뒤부터 유동성이 풀리면서 급등을 하기 시작합니다. 과거 자료들을 통해서 왜 지금 그 자리가 왔는지 정확하게 말씀드리겠고, 오늘 영상 굉장히 중요합니다. 끝까지 시청 바랍니다. 자, 우선 빠르게 차트 먼저 보면, 물론 저도 이 하락하고 나서 이 채널을 발견했습니다. 로고 차트 아니고 일반 차트로 보면 2021년 고점과 하락 지점을 연결했을 때 이런 추세선이 나오는데 정확하게 이곳을 맞고 반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의미한 채널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자세히 보면 일봉인데 마감할 때 이 추세선을 정확하게 건드리면서 오늘 아침 이렇게 급등이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독자분들은 이 채널 항상 크게 그려놓으시고, 이 다음부터 어떻게 될지가 궁금한 거잖아요. 자, 4시간 봉으로 보겠습니다. 여기서 안 눌리고 바로 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하락 추세선을 한번 건드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간다면 이런 곳에서 쌍봉이나 3바텀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한 차례 눌리지 않을까, 이런 곳이 매수 타점이라고 생각이 들고, 자, 만약에 그냥 이대로 날아가면 어떡해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한번 눌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무작정 이렇게 양봉만 뜨면서 가지 않거든요. 지금도 무서워서 개미들을 못할 겁니다. 그래서 양봉을 이렇게 크게 만들고 나서 이런 부분에서 저는 자리가 한번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고, 힘이 좋다면 이런 자리들에서 파킹을 하겠죠. 파킹을 했을 때 이런 자리들에서 들어와도 상관없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다시 일봉으로 돌아가서 이 양봉 마감을 어떻게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저는 이 양봉 마감이 몸통의 절반만이라도 꼬리가 달린다면 재차 내일도 상승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음봉으로만 마감하지 않는다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런 곳에서 자리를 한번 주면 좋겠는데 조금 여유 있게 기다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제가 10년 만에 올까 말까한 자리다 라고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이 변동성 지표인 CBOE 지표입니다. 비증시 전체 변동성을 나타내는 지표인데 월봉 차트입니다. 자, 가장 큰 변동성이 있었을 때 2008년 금융위기 때 큰 변동성이 있었죠. 비트코인은 2009년 10년 이때부터 생겼으니까 비교할 수는 없지만, 이런 큰 금융위기가 한번 오고 나면은 등장이 연출됐었습니다. 자, 두 번째로 15년 7월 8월쯤인데 이때도 경기가 흔들리면서 증시들이 폭락하는 사태가 한번 왔었고 폭등장이 연출되었습니다. 자, 2015년 7월 비트코인은 어떻게 됐을까요? 자, 이때인데 한 차례 아래로 꼬꾸라졌지만 그 뒤로 계속해서 상승이 나왔었습니다. 17년 12월까지 나왔네요. 이때까지 나왔었습니다. 한번 증시들이 패닉이 나오면 이런 식으로 폭락이 나오면서 바닥을 나온 뒤에 폭등이 이어졌었습니다.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였고, 자, 비교적 최근인 이때가 언제입니까? 코로나 때죠. 이때도 한번 시장에 큰 충격을 주면서 폭락이 나왔었고,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비트코인은 어떻게 됐습니까? 폭락 뒤에 어마어마하게 높은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그죠? 이 차트와 반대로 움직인다 생각하면 되겠죠. 폭락이 나왔고 그대로 미친 듯한 폭등장이 시작이 되었다. 비트코인을 포함한 모든 증시들이. 그런데 지금 이 코로나와 2008년 금융위기 때만큼은 아니지만 뉴욕 증시는 이 경기 침체 공포 속에서 엄청난 변동성의 하루였다. 그러면서 지금 차트가 똑같지 않습니까? 절반 정도는 되돌림이 일어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게 월봉인데 다음 달에도 이렇게 추가 하락을 할 수는 있겠지만 매수의 기회를 줄 뿐 하락장의 시작은 아니다. 만약에 여기서 하락을 한다? 말이 안 된다고 보는 게, 월가들의 돈과 투자기관들의 돈이 지금도 많이 들어왔고 앞으로도 계속 더 들어올 건데, 만약에 이렇게 떨어진다면 이 암호화폐 시장은 망하는 겁니다. 근데 과연 망할 수 있을까요? 어쨌든 지금의 상황은 이 2008년 금융위기급이다. 그래서 저는 바닥이 나왔다. 100% 확신할 수는 없지만 시장 분위기와 경제 흐름을 봤을 때 바닥이 나왔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차트 분석보다는 이 경기 침체에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자, 해결 방안은 어떤 게 있었는지 과거 사례를 좀 말씀드리면, 자, 이때가 코로나였고 이때가 2008년 금융위기, 이때는 이 닷컴 버블 사태였죠. 지금 다들 우려하는 부분이 지금 다시 이렇게 꺾이면서 이런 그림이 연출되는 게 아니냐, 다들 이런 부분을 지금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그림이 또 나올 수도 있거든요. 꺾였다가 다시 이렇게 반대로 꺾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 장기 실업률 차트입니다. 이 장기 실업률이 계속해서 우상향한다는 것은 이 닷컴 버블이나 2008년 금융위기, 코로나 때처럼 하락장이 온다는 초입 신호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갈 것이라는 우려를 하고 있는데, 지금 단순 사이클만 봐도 올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이클 주기만 봐도 너무 빠르다는 거예요. 아직 그 정도까지 대공황 상태는 아니다. 그리고 이제 곧 금리 인하를 앞두고 있잖아요. 일단 FOMC를 보면은 9월 18일 한국 시간으로 19일입니다. 새벽. 지금 50포인트까지 한 번에 인하할 것이다라는 점유율이 74%나 됩니다. 어제 68%였거든요. 어제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계속 실시간으로 바뀌긴 하는데 90%까지 순간적으로
지속적으로도 올라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지금이 폭락을 멈추는 데는 이 금리 인하 기대감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그리고 올해 무슨 이벤트가 있습니까? 빅 이벤트가 바로 대선이죠. 자, 이 차트가 뭐냐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자, 21년도 바이든이 취임했을 때 이 인프라 법안을 만들면서 그 규모가 1조 달러 정도 됐습니다. 이 정도는 거의 비트코인 시가총액과 거의 맞먹습니다. 그죠? 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대통령 임기 1년 차에는 투자자가 활발해지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앞서 보여드렸던 이 자료는 역대 대통령들의 임기 기간 동안 증시 폭을 나타낸 지표입니다. 자, 단 2번의 하락 빼고는 모두 상승했습니다. 지금이 딱 이 구간이네요. 자, 이 2번은 언제냐? 닉슨 대통령과 이 조지 부시 때, 이때 말고는 다 상승했습니다. 이때 9.11 테러가 있었고 웬만한 대기업의 정말 줄도산이나 이런 9.11 테러급 아니면 이런 그림은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자, 다들 또 우려하고 있는 게 뭡니까? 전쟁이죠.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 영향력 없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전쟁이 일어난다면 초대형 악재가 될 수 있겠지만 애초에 이 두 나라는 지정학적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전면전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즉, 공포감을 조장하는 하락 재료일 뿐이다. 지금 여러분들 잘 생각해보세요. 얼마 전부터 이 전쟁 리스크가 계속 있었잖아요. 그때마다 바닥을 찍고 반등, 바닥 찍고 반등, 바닥 찍고 반등 계속 반복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경험하셨잖아요. 이때 바닥 찍고 반등. 이게 다 전쟁 리스크로 하락 재료로 쓰인 거거든요. 근데 역시나 어제도 뭐 전쟁 리스크 얘기하는데 전쟁이 아니라 경기 침체죠. 뭐 하락할 때는 모든 악재들을 다 이유를 갖다 붙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우상향할 일만 남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트럼프가 계속해서 암호화폐를 팔지 말라고 하는 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실업률 해결과도 연결되어 있는데 지금 트럼프가 미국에서 지지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박살난 미국 제조업 노동자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암호화폐 또한 일자리를 만드는 산업이 되겠죠. 자, 최근 블록체인 키워드로 등록된 일자리가 600%나 상승했습니다. 전 세계 상위 50개 대학 중 절반 이상이 암호화폐 강좌가 개설이 됐고 이 트럼프는 비트코인 가격 상승과 별개로 이 산업을 키워서 실업률을 해결하고자 하는 게 큰 그림입니다. 그냥 마냥 트럼프가 대통령 돼야 된다. 친암호화폐다. 그 정도만 알지 지금 왜 미국에서 트럼프를 지지하고 있고 트럼프가 이 암호화폐 산업을 어떻게 키워나가려고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짚어주는 유튜버들이 없더라고요. 자, 이 트럼프가 어떤 인물입니까? 절대 이게 멍청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괜히 암호화폐를 옹호하는 게 아닙니다. 이 트럼프는 사업가 출신이잖아요. 망해가도 호텔을 인수해서 집안을 이 사업으로 일으킨 사람입니다. 그만큼 똑똑한 사람이고 암호화폐를 살리려는 건 장기적으로 이 블록체인 사업을 살려서 이 새로운 일자리 창출도 넘보고 있는 거죠. 자, 또 하나 빅 소식은 이미 미 국채는 대부분 RWA화 돼서 블록체인 기술 사용 중에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비트코인이 아래로 떨어져서 망할 일이 있을까요? 여기서 만약에 조금 더 깨지던 아니면 이 근처까지 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야겠습니까? 팔아야겠습니까? 정답이 나오죠. 자, 그리고 RWA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여러분? 바로 이 블랙록이죠. 자, 지금 이렇게 폭락하는 와중에도 블랙록의 비트코인 유출은 없었습니다. 자, 비트코인 유출입니다. 어제 폭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블랙록은 팔지 않았습니다. 물론 뭐 업데이트가 안 됐을 수도 있는데 이 3, 4일 동안 하락을 계속 했었잖아요. 70K를 다시 찍고 계속 줄곧 하락을 해왔지만 자, 최근에 5일 동안 별로 큰 유출은 없었습니다. 이렇게 폭락하면서 하락장으로 접어든다면 블랙록은 왜 비트코인을 다 팔지도 않고 오히려 매집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 이유를 제가 랭킹 뉴스에다가 올려놨으니까 여러분들 들어오셔서 한 번씩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길지 않으니까 한 번씩들 확인해보시고요. 자, 어쨌든 오늘 영상 굉장히 중요한 얘기 많이 담았는데 자, 코로나 때입니다. 코로나 때처럼 바닥을 한번 찍고 한 번 더 이런 식으로 자리를 줄지 아니면 이대로 말아 올려버릴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겠지만 지지받는 것 보고 재차 다시 이런 구간 들어가도 되고요. 눌린다면 이런 추세선에 한 번 더 닿을 겁니다. 그때 추매나 신규 진입할 기회가 생기겠죠. 그게 마지막 저점 자리라고 생각이 들고 자, 예상입니다. 뭐 예상해서 매매하면 안 되겠지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 이게 이렇게 가던 간에 이 9월까지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상승이 나왔다가 9월 인하하면서 하락재료 소멸 그러면서 이제 다시 재차 눌리고 상승이 다시 나와주지 않을까 요 그림을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역계된 숄더 패턴이 완성이 되겠죠. 이건 사실 뭐 제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참고만 해보시고 자, 어쨌든 지금 어제 하락 이후로 강력하게 말아올리는 힘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감까지는 좀 여유있게 바라보셔도 될 것 같고 추후 또 자료나 분석 같은 관점 공유 제가 이렇게 텔레그램 방에서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편안하게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공유까지 부탁드립니다. 양질의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테넥스 미디어의 트레이더 송이었습니다.